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이해하는 가장 재미있고 쉬운 방송 주유소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금요일은 재미있고 신나는 주식 상담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잘 가는 장 속에서도 내 종목만 안 간다 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죠. 또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고품격으로 해드릴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테니까요. 주유소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만큼 유튜브 채팅창도 제가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주유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에 앞서서 접수를 아직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마다 저희 주유소 2부를 빛내주시는 위원님이시죠. 이주연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제가 오늘 뭐 바뀐 게 있는데 네, 가르마요? 제가 너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떠들어가지고 다 아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가르마 말고. 빨간색이 아닌 핑크색? 아닙니다. 이걸 못 그런가요? 맞추시네. 제가 뿌리 염색을 해가지고 네. 그렇구나. 살짝 바뀌었는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금요일마다 함께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과 함께 주유소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시장도 살짝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3,250선 아래 턱 밑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고 네.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좀 정리를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제가 시장 이야기는 이제 뭐 아침 방송에 드릴 때도 있고 동료 리포트 때도 이제 계속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3월 달부터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3월 말쯤 되면 1분기 실적 시즌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동안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3월 초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실적 기대감에 시장이 이제 상승 흐름이 잘 나와줬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뭐 우려감에 의해서 뭐 테이퍼링 한다니 뭐 이런 우려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들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었는데요. 2월 달에부터 이제 3월 달까지 이제 조정 나왔던 요 구간들이 결국은 이때도 뭐 채권 금리 급등하면서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유동성 공급이 이제 멈춘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이제 계속 그랬던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시장이 한 달 가량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요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정폭도 짧고 기간도 굉장히 짧게 이렇게 조정들을 가져가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시장은 이런 똑같은 악재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3월 달, 뭐 4월 달, 요때 이제 채권금리 급등할 때 이건 일시적이다. 뭐 페드에서 이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네. 지금 뭐 어떤 방송을 틀든지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든 지금 뭐 연준에서 이런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대한 부분들이 결국 뭐 코로나19 때문에 기저효과로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시장이 여기서 뭐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지만 않는다 하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박스권으로 천천히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 이제 올라가봐야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올라가겠죠. 물론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올라가길 바라고 계시겠지만, 네. 사실 중소형 장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급등주들이 막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또 많은 테마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라서 이런 시장이 좀 오랜 기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를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 트렌드 내에서의 주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작년에 이제 박스권 흐름 보였던 여름에 이제 박스권 흐름 보였죠.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이런 시기에 이제 대단한 막 상승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잔잔한 우상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 이 유동성이 멈추기까지는 결국은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중에도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일어나고 있을 때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더 그런 풍부한 먹을거리가 있는 장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발표가 됐고요. 다음 주에는 FOMC 회의도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이슈들에 대해서 급등 급락을 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까지 더불어서 이번 주장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완만하게 움직이기는커녕 그냥 요지부동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죠. 아래를 향해 자꾸 내려간다. 네, 그런 분들이 좀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은 상담 스페셜로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기 무섭게 또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연결된 첫 번째 시청자님 누구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행운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청자님.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네. 지금 첫 번째로 연결되셔서 이렇게 신나하시는 거예요? 네, 영광이에요. 아이고,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팬이신가 봐요. 그리고 이주연 선생님 빨간 셔츠가 항상 잘 어울려요. 네, 이주연 전문가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전문가님 항상 빨간 셔츠가 잘 어울리고 잘생기신 우리 이주연 선생님한테 상담이 받게 돼서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저는요, 그 HPO라고요. 네. 그걸 매수가랑 10% 비중은요? 17,500원에 샀는데요. 네. 이 주식을 산 동기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요. 네. 저는 젊은데 이 회사 대표님이 나와갖고 방송에서 브리핑을 회사에 대해서 하는 걸 보고 그걸 건강- 보고 들으셨어요. 네네. 네, 건강기능식품 뭐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유럽이냐 어디로 진출할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네. 상장은 뭐 5월 12일 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됐군요. 상장 주식을 사면은 6개월 있으면 또 빠진다고 했는데 6개월 있다 사야 된다고 여기 어저께 들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일단은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사셨다고 하니까 그게 좀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 기업 분석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께 좀 여쭤볼 테니까 네네. 시청자님 잘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자신 있게 나와 대표님이 얘기를 하고 좋더라고 느낌이.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진짜 그냥 너무 좋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자, 네. 17,500원에 지금 매수를 네. 하셨는데, 네. 한 2주 됐나? 뭐 그렇게 오래 되시지는 않았네요. 그죠? 네. 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한번 반등이 나올 흐름이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후에 보호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 상장할 때 보면 네.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기존의 주주분들이
이 보유예수가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량들이. 그게 이제 네. 한 달 단위, 그다음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상장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들이 대부분 다 나온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이걸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이 오버행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에 물량이 쏟아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네, 네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이 HPO 같은 경우 공모가가 22,2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보다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가가 2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 지금 여기에 투자한 기관들도 다 손실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기관들이 뭐라고요? 기관들도 손실권이에요. 수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상장을 할 때 기관들이 받아가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주주들에게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그 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기관들도 뭐 상장할 때 공모가가 22,2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장할 때 2만 원이었다는 거는 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공모가보다 보통 막 따상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글쎄,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요즘에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모 가격보다 막 2배, 3배 이렇게 올라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공모 청약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수익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투자한 분들이 수익을 이제 챙기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공모가가 22,200원이었기 때문에 2만 원에 출발했다는 것은 이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지금 다 손실권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간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손절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신규 상장주에서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네. 현재 시중에 유통 가능한 주식이 전체 한 26.5%고요. 네. 상장 후 1개월이 지나면 뭐 59만 6천 주 정도가 벤처 금융 및 전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배정이 됐던 부분이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지났죠. 네. 네, 한 달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오버행 이슈는 없는 종목이에요. 막 여기서 막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저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저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상장 때 그 물량들 이렇게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모 가격이 22,200억이었기 때문에 이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 다 손실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망 매물로 2만 원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물량들이 막 손절 나온 물량들도 꽤나 있었을 거고 아직 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도 뭐 아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일단 네. 오버행 이슈가 없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고점하고 첫날 상장 첫날의 고점 그리고 네. 저점이 가장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상장하는 첫날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맞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시가고 종가 역시 가장 많은 물량들이 오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와 네. 종가,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네. 가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최고가는 2만 원이고 지금 최저가 부근은 상장 첫날에 16,7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16,700원이요? 네네 750원이네요. 보니까 750원인가? 750원이네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이후에 뭐 16,650원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네. 나서는 저점을 아직 깨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장 이후에 만들어진 이 최저점 부근을 지켜준다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 회사니까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뭐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막 말도 안 되게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네. 제주 맥주 같은 거 봐도 아직은 뭐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HPO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에 1,40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257억이 나왔어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에 75억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네. 이제 곱하기 4 정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300억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보통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좀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적정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 기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정 주가 수준에 지금 현재 주가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기업이 더 성장을 한다면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6월 1일부터 이제 조정이 쭉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랬어요. 오늘 17,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데 자,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좀 저점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요걸 조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한 4거래일 정도 주가가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오는데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거래량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주가도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고 전저점 부근까지 밀려왔고 그리고 오늘 장막판에 이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랫꼬리를 좀 달아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내려올 때마다 누군가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생각을 해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저도 조금 그렇게 느꼈는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5일 이평선 위로 선생님 이동평균선 아시죠? 조금, 네, 저 기본적인 거 조금은 알아요. 예. 그러면 이제 5일 이평선이 있고 20일 이평선이 있고 60일 이평선이 있고 120일 이평선이 있고 이 정도는 이제 MTS 딱 봐도 나와 있잖아요. 네. 그 5일 평균 주가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선인데 요 선 위로 딱 올라가면 추세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그런 흐름이 좀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그 빨간 선이 지금 내려와 있는 그게 5일선이에요? 지금 저 브리핑 하신 말씀이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좀 진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네네. 예, 빨간색 선 진하게 만들어 놨는데 요 선이 5일 이평선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 5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딱 종가에 네. 5일선 위에 딱 안착을 하게 되면 네.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지금 딱 내려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서 요 폭 안에서의 조정이 쫙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는 되돌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주쯤에 아마 이 5일선 위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네. 제 생각에는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적으로 딱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항 자리예요. 좀 강한 저항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만약 네. 이 종목이 지금 최근 이제 단기 고점을 봤을 때는 19,250원이 고점이었고 이게 지금 아직은 변곡점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점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만약 오늘 저점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온다 가정을 했을 때 요 네.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브행 이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얘기는 그냥 걸러 들으시고요. 네.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뭐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도 네. 잘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대로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돼요? 제가 네네. 그러면은 18,000원대에 이제 상승 좀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저 6개월 상장 주신 게 6개월 그때 가서 더 그때가 봐가면서 그때 가서 다시 사도 되겠나요? 아니요. 6개월 뒤를 보라는 거는요. 제가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오버행 이슈가 나올 가능성들이 보통은 이제 3개월 지나면 보호 예수가 풀려서 물량이 확 쏟아져 나오고요. 네. 6개월 지났을 때 또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그런 게 없어요. 아, 네네. 제가 네. 헷갈렸네요. 네, 잠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비중이 10%시잖아요. 만약에요, 네네. 선생님 지금 이대로 10% 보유하시고 네. 계시다가 지금 최저점이 16,650원인데 네. 요 가격까지 만약에 또 밀려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10%를 더 사세요. 아, 그래요? 네, 10%를 더 사고 네. 그다음에 18,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네. 요 종목을 수익을 챙기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우, 아주 확실하게 된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유, 선생님. 네. 네, 성공 사장님, 투자하세요. 네네. 아유, 너무너무 조언을 잘해주셔서 너무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자세하게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대응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전화부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찐팬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주연 전문가님 기분 어떠세요? 아, 네, 뭐 감사하죠. 그게 다예요,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수줍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이런 반응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전화 연결이 되든 문자 연결이 되든 우리 전문가님 팬이면 팬인 걸 많이 티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상담도 기분 좋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아우, 인사를 멋지게 해주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오, 갑자기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팬이셨나 봐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쌩안이 가버리셨는데 문자로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8999님이신데 BMT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9,2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원래는 전화 연결이 되었어야 됐는데 네네. 제가 전화를 받아서 도망가셨나 봐요. BMT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BMT 찾아보니까 뭐 이것도 원자력과 관련돼서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금일 오늘 또 시장 막판에 더 힘을 내어준 종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원전 관련 이슈로 좀 시세가 분출된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제 뭐 해양 플랜트나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한 4거래일 전에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나 보성파워텍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다 급등을 했을 때 같이 좀 움직여줬던 부분인데 약간 좀 시세는 강하게 이제 기존 종목들보다는 내지는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 내로 이렇게 테마의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대장주로는 지금 편입을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급등 이후에 바로 이제 급락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한 2거래일 전부터 좀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오늘 또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고점권에서 이렇게 이제 테마 그 원자력 테마로 이제 좀 달라붙었던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손절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는데 사실 여기서 원전 테마가 저는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왜요? 일단 뭐 우리 기술 봤을 때 지금 한 4거래일 연속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보성파워텍 역시 뭐 좀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대장급들로 보이는 좀 강했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네. 저점을 한 번 정도는 좀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반등 정도의 흐름, 5일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BMT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매수 평단이 9,200원의 비중 30%이시면 한참 수익권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권인데
17,000원 갔을 때 내 네. 계좌에 꽂혀 있는 플러스돼 있는 이 네. 수익금을 딱 보다가 네. 급락이 나와서 수익이 이제 확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네. 아이고 앞에 있던 수익이 이게 이 정도나 됐는데 이거 이제 지금 어떻게 팔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있다가 없으면 빼앗긴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팔았는데 더 날아갈까 봐 못 팔고 그렇죠. 내려오면 내가 앞에 놔둔 수익금 생각해서 못 팔고 그래서 항상 이제 못 파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딱 제가 익절가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13,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냥 전량 수익을 챙기시고요.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가 우리 기술이나 보성파워텍의 흐름을 봤을 때는 원전 관련주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 월요일이나 화요일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뭐 두 종목 다 못해도 뭐 한 8%에서 한 10% 정도는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 거니까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BMT 역시 좀 시세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라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정리를 하느냐 15,500원 정도에서 15,000원부터 15,5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좀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30%시잖아요. 비중 한 20%는 분할 정리하고 나머지 10% 정도만 흐름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한참 수익 중이셔서 일단은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수익을 이미 받다가 그걸 반납한 상황이라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못 팔고 있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익절가도 이야기를 자세히 좀 해드렸고 그 이후의 전략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정말 한 종목을 바싹하게 또 구워 삶는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엑스레이 진단이다라고 말을 할 만큼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죠. 한 종목을 정말 자세하게 봐주셔서 제가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1531-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자세한 상담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우리 행운의 시청자님 만나보러 가볼까요?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XY 4,010원에 30%입니다. 4,010원에 매수가가 형성이 되셨고 30%요? 예. 한 번에 잡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추가 매수해가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4,010원 정도 매수 단가 맞추신 거고. 알겠습니다. 거의 다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이주연 전문가님께 좀 자세히 이 기업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SY는 어떤 아이디어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거 타방송에서 추천하길래 네. 그냥 샀거든요. 근데 생전 안 올라가네요. 올라갈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일단 뭐 모멘텀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좀 제휴는 상당히 좀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 뭐 얘기를 아마 방송에서 보셨다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제 그 테슬라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태양열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뉴솔라 루프라고 해서 뭐 SY에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태양광 인버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로도 지금 좀 접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에 이제 보시면 작년에 이제 시색 좀 크게 나왔잖아요. 예. 이때 이제 음압병실 관련돼 있어서 이제 움직였던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음압병실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없는 부분이고 이 태양광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왔어요.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이제 내려오다가 이 음압병실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좀 큰 폭으로 상승이 한번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이제 파동이 한번 크게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3,500원이라는 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추세 전환을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차트에 선을 하나 그었는데 요 추세 저항을 이제 벗겨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 지금 단기적으로는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요 흐름대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올라가는 동안에 쉽게 못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저항 구간들이 앞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횡보를 하면서 이제 거래가 막 터졌던 구간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 저항들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4,000원 오면 또 한번 밑으로 미끄러질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4,000원 돌파하고 나면 또 뭐 4,200원, 4,250원 오면 또 한번 미끄러질 거고, 그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실적적인 부분이 올해 이제 1분기에 25억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작년에 이제 좀 큰 폭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이 1분기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줬을 때 지금 주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큰 폭의 뭐 이렇게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이라는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여줄 때 그때쯤 되면 한 차례 시세를 좀 강하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네네. 목표가는 얼마 정도 정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 지금 만약에 매수하신 평단 4,000원 정도라고 하시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4,25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뭐 한 4,500원?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이제 뚫어내고 올라가는 뭔가 좀 좋은 이슈가 붙어준다고 하면 한 5,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기술적으로 이제 딱 봤을 때는 5,000원 정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목표가를 일단 잡으시고요.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한 요 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 하신다고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뭐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한 뭐 이런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한 번 정도 5,000원을 뚫어내는 그런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앞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상한가를 좀 자주 갔던 종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걸 급등하는 그런 끼를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이 탁 불거졌을 때 상한가를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5,000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뭐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뭐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뭐 비중 30%시니까 목표가 4,500원 잡아놓으시고 그 정도 오게 되면 뭐 한 10% 정리하시고요. 주가가 거기서 크게 안 밀린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또 5,000원에 정리하시고 나머지 남은 10% 정도는 뭐 추세 꺾일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 지금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항 라인을 보고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250원이나 이래 되면 조금만 팔고 또 좀 기다렸다가 좀 더 올라가면 또 팔고 이렇게 할까요? 4,500원 오면 예, 3분의 1 팔고요. 예, 5,000원 오면 3분의 1 팔고요. 예, 나머지 10%는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예, 예. 네, 그리고 예. 한 5,000원 오면 선생님 애매하잖아요. 잘 모르겠다 하시잖아요. 예, 다시 전화 주세요.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종목 상담이 계속되니까요. 2부에서 못 받았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미리 접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접수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문자 접수가 많이 오네요. 이번에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한화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4,300원에 비중이 많으세요. 50%나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372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안 가서 속이 탑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뭐 안 가는 것도 안 가는 건데 비중이 50%나 되시니까 더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좀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요즘 시장에서는 또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가볍게 한화생명을 좀 일으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글쎄요. 이게 참 4,300원에 딱 보면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는 날 진입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모든 분들께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시고, 뭐 단기적인 수익을 이제 내시거나 아니면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급등하는 종목을 비중을 50%나 담지 마세요. 그냥 도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것은 자기가 실력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고 조정이 나오거나 손실 구간이 나왔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셔야지, 지금처럼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진짜 깡통 차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뭐 악담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런 행동들을 하시게 되면요, 결국 다 깡통 차실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한번 두고 가만히 종목들을 한번 봐보세요. 특히나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1월 달에 거래가 크게 터지고 나니까 그 뒤에는 주가 조정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도 거래량 터지고 나니까 조정이 나오고, 5월 달에도 거래가 터지고 나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가 터질 때 들어가면요,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게 보이는데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나는 그래도 급등주를 노리고 급등주에서 어떤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중을요, 작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적은 돈으로 훈련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내가 꾸준하게 돈이 쌓인다, 수익이 난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꿈쳐놓으셨던 그런 시드를 갖다가 투입을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앞에 이렇게 고점들 만들어진 지지 라인 부근이 있는 구간인데, 주가가 요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 선으로 추세선을 하나 쭉 그어놨는데, 보시면 추세대 하단 부근, 요 추세선을 밟고 계속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요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좀 크게 이탈한다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하신 가격까지, 글쎄요, 뭐 보통 이 보험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긴 한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 지금 한번 봅시다.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역시나. 그렇다면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여기 이제 추세대 하단이니까 요 구간부터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면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좀 긴 관점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비중 50%나 넣었고, 이게 뭐 정말 소액이라고 하신다면 반등 나올 때 좀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기업적인 부분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지금 추세대 하단에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매수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뭐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따진다면 더 크게 봐야 되겠지만, 선생님은 좀 벌 받는다 생각하시고 매수가에서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생명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분출이 있을 때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그럴 때는 아차 싶어도 이 기간 동안 물려있는 기간 동안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비중을 50%나 담으니까 네, 다른 걸 못 사잖아요. 손실이 조금만 나도 손실금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손절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돈은 무한하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생명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도 슬기롭게 잘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이 보내주셔서 피디님께서 프리패스권을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가지고 있습니다. 31만 7,350원에 35% 들고 있습니다라고 까꿍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굉장히 낯익은 그 닉네임이라서 기억을 하시죠? 네네. 네, 현대모비스 갖고 계신데 뭐 자동차 관련주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묻어두고 가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궁금하신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좀 올라갈 때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그렇죠. 네, 이제 장막판에 쭉 밀려가지고 좀 속상하실 텐데 자,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업적인 내용, 뭐 수소, 전기, 자율주행에 뭐 친환경 부품에다가 현대, 기아 자동차 부품 뭐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실적은 당연히 현대, 기아 자동차 요새 미국에서 이제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PBR로 봤을 때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4,900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1년치 지금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 자, 컨센서스가 2조 5천억이면 시가총액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곱하기 10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코스피 평균치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한 15 정도 곱해줘야 된다 하면 여기서 제 생각에는 뭐 한 20% 정도는 조금 더 올라줘야지 적정 주가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 부분이 있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상향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 트렌드 고점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시세가 쫙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진 추세 저항 라인은 돌파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주가 흐름에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내려올 때 이런 추세 라인을 밟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땐 다시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런 추세 저항에 오늘 부딪혔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쪽에 보시면 4월 22일하고 4월 23일 날 갭이 이렇게 열리면서 조정이 크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 구간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대 30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주가가 올라서야지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실적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평가 메리트가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소라든지 아니면 이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주면서 자동차 섹터가 다 같이 움직여줄 때 그때 한 차례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31만 7천 원이니까 네. 일단 매수가 오면 벌 받으셔야 되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고 네. 비중이 35%시니까 한 15% 정도 남겨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 고가권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던 자리가 있는데 이 구간에 이제 저점 구간이 또 내려왔다 올라올 때 저항이었거든요. 그러면 요 올라갈 때는 요 구간에서 또 저항을 받을 겁니다. 아마 바로 돌파하는 흐름은 좀 그때 상태에 만약에 자동차 섹터들이 진짜 막 팍팍팍 터지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적당히 한 13만 5천 원에서 31만 5천 원에서 32만 원 선에서의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애청자님이시니만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실적적인 측면은 당연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자세히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 까꿍님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유튜브로 가볼까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박유경님께서 보내주셨어요. 37,492원 가지고 있고 3%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3%만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하고 남으신 건지 궁금한데 유튜브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요. 제가 요 아마 비슷한 시점에 저랑 매수를 같이 하셨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이 종목이 신고가 간다라고 보고 네. 요때 요 가격 비슷하게 매수를 했다가 약수익권 그러니까 4만 원 정도까지 수익권 갔다가 이제 조정 나오는 걸 보고 정리를 하셨나요? 바로 손절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겨지신 분이시군요, 지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요 손절 대응을 좀 못 하셔갖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요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보시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고점 저항 자리가 있는 구간에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이면서 트렌드를 딱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이 추세를 유지를 못 해주고 이제 밀리는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대단한 모멘텀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요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렸을 때는 그리고 내 매수 평단이 요 트렌드 내에서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대응을 바로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고점을 여러 번 경신을 한다는 것은 물량이 계속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가 네. 여러 번 나오게 되면 종목이 굉장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네네, 댓글을 보니까 일부 손절을 이미 하셨다고 손실권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긴 했나 봐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걸 손절할 정도의 손실 폭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워낙 손실폭이 크셔서 그냥 그러니까요. 버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님? 한 2달, 석 달? 2달, 석 달 정도. 네, 여기서는 한 석 달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지. 자, 지금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아드리면 네. 23,300원이라는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는 선에서 추세를 지금 전환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뉴스를 읽기에 지금 이 임상 실패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 임상을 재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조금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헬릭스미스라든지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제약 바이오들도 바닥에서 좀 기간 조정을 한참 거치고 나서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올 바이오파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조정폭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5월 달에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진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7월, 8월, 한 9월 정도부터 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못해도 한 3개월 정도는 여기서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바닥 따지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3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32,000원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요. 한번 3% 비중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 추세를 상방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그때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계신 우리 시청자님 종목이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손절을 하고 남아있는 양이라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분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고요.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2부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이제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도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리 접수를 해주셔야겠죠.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자, 2부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더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